네, 오늘은 10월 18일이고요. 네, 뭐야, 17일인데 12시가 지나버렸네요. 원래 일요일마다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빴어요. 저번 주에 첫 번째 협업을 해가지고 좀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막 새로운 팀 만들고 그런 거 회의하느라 좀 늦었는데 얼른 제가 하려고 하던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바 스터디 4주차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먼저 리스트, 셋, 맵으로 이루어졌고요. 컬렉션은 이제 리스트와 셋이 상속을 하고 있고 이제 맵은 따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이제 리스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는데 리스트 계열은 일단 순서를 유지하고 저장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트는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하고 중복을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세트는 해시 세트 리셋이 있고 맵 계열에는 일단 맵은 이제 키와 값의 쌍으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키는 중복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한 클래스는 해시맵, 해시테이블, 트리맵, 프로퍼티즈 등이 있는데 옛날에 여기 막 벡터, 스택, 해시테이블, 프로퍼티즈와 같은 클래스들은 컬렉션 프레임워크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서 명명법이 다르대요. 보통 리스트면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세트면 해시 셋, 트리 셋, 그리고 맵이면은 해시 맵 이런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름이 끝내야 되는데 안 그런 것들은 옛날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책은 이런 거는 제가 자바의 정석 남궁성님의 유튜브와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고 다시 보자면은 일단 컬렉션은 인터페이스니까 먼저 메서드들이 구현되어 있는데 보통 추가하는 add 그리고 검색하는 contain 같은 것들 그리고 삭제 같은 것들 remove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고요. 이를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보자면은 중복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서드들에는 컬렉션이 이미 갖고 있는 메서드들에 더해서 다른 기능들이 더 추가됩니다. 보통 add하고 똑같이 add 함수인데 인덱스가 들어가서 어디에 기존의 컬렉션은 그냥 추가하는 기능이었다면은 리스트는 그 어느 위치에 추가를 할 것인지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함수들을 보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트 인터페이스를 보자면은 중복 허용하지 않고 저장 순서가 유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컬렉션에 있는 메서드들에 더해서 집합 관련 메서드가 추가되어 있는데 세트가 영어로 집합이라는 뜻이니까 합집합하는 함수, 그 다음에 부분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구하는 메서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맵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키는 중복될 수 있지만 값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메서드에 이제 얘는 컬렉션 아래에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따로 이제 메서드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add가 아닌 푼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 링크 리스트, 뭐 스택, 해시맵, 트리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기존 기능에서 더 추가하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들인데요. 먼저 어레이 리스트에서 추가 삭제 기능을 형성한 게 링크드 리스트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보자면은 입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을 먼저 보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벡터와 동일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동기화 관련해서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빼고는 벡터 기능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에 배열을 사용하고 있고요. 장점이 배열의 장점이죠. 배열 구조가 간단하고 데이터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면은 배열 맨 앞에 있는 애를 메모리 변수 참조 변수가 배열의 맨 앞에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몇 번째다 그러면 그 몇 번째만큼 뒤로 가면은 그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열이니까 배열의 단점이죠 이게. 그래서 크기를 변경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이제 1, 2, 3, 4, 5가 추가하고 싶다. 얘가 변수 A가 갖고 있다 하면은 얘를 이제 새로 만들고 그다음 참조 변수를 얘로 메모리를 포인팅을 바꿔줍니다. 이런 게 이렇게 복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순차적인 데이터의 추가 삭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1, 2, 3, 4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뭐 15에 넣고 싶다 하면은 15에 넣고 인덱스가 0, 1, 2 원래 3이었는데 이제 얘가 2가 되고 3, 4가 돼야 되니까 하나씩 뒤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추가와 삭제 맨 끝에 넣는 것들은 빠르겠죠. 1, 2, 3, 4가 있고 뒤에만 이렇게 넣는 거는 얘네들의 인덱스 번호는 그대로니까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서 얘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면 배열의 단점이 크기를 변경할 수 없어서 새로 복사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데이터 넣는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비순차적인 데이터에. 그래서 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바로 어레이 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링크드 리스트고요. 먼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연결한다는 건데요. 참고로 연속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이런 순으로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고, 봅시다. 추가 때는 이거 제가 사진 거꾸로 놨네. 이렇게 하고 추가는 여기 얘도 이거네. 얘도 삭제. 네, 추가를 먼저 보자면요. 이렇게 네, 얘를 넣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300번 다음에 이제 350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500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500의 넥스트에 350을 추가하고 500의 넥스트가 바로 다음 거를 연결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전 거 원래 옛날 거에다가 이 전에 앞에 있는 애의 넥스트에는 500에 이제 새로 넣을 애 주소를 넣으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매우 간단하게 가운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 관련해서는요. 보십시오. 350을 삭제하고자 한다면은 얘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애 300의 넥스트에 380 바로 그 뒤에 있는 애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매우 빠르죠. 네, 이런 게 바로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레이 리스트 단점을 보완하는 링크드 리스트 장점이었고요. 이때 스택, 큐, 덱 같은 것도 다 필요시 이거 나중에 공부하자는 거고 큐와 덱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요. 돌아가 보면요. 어레이 리스트가 해시맵 보면 해시맵으로 이제 바뀐 게 아니라 더 해시맵이 또 어레이 리스트의 단점을 또 보완해 주는데요. 예, 검색 기능 향상이라는 겁니다. 봅시다. 먼저 제가 너무 지금 새벽 1시 40분이라서 졸려가지고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그런데 이거 보시겠어요? 이렇게
1시 40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 네. 다시 봅시다. 네, 해싱 기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도 검색이 빨라요. 먼저 해시맵 구조를 키 밸류가 엔트리 배열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엔트리라는 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보통 이렇게 생긴 애고요. 실제 해시맵은 이렇게 안 생겼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지금은 좀 더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오브젝트로 키를 갖고 있고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싱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싱 기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싱이란 해시 함수로 해시 테이블의 데이터를 저장 검색하는 것입니다. 보면 해시 테이블은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가 조합된 상태로 가는데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가 조합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배열의 장점인 접근성과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인 변경 중간 데이터를 추가 삭제하고 그런 것들이 유리하다는 것을 합친 건데요. 잘 보자면요. 지금 이거 각각 하나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예요. 이거 하나가 링크드 리스트, 이것도 링크드 리스트, 얘도 링크드, 얘도 각각이 다 링크드 리스트인데 링크드 리스트 앞에 있는 헤더 있잖아요. 헤더들을 배열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열이고 이거는 링크드 리스트인 거죠. 다시 더 자세히 보면요.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봅시다. 먼저 키 값을 넣습니다. 그럼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코드가 나오는데 이 해시 코드는 그 아까 여기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이 배열에 주소를 말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해시 함수의 반환 값에 대응하는 링크드 리스트를 배열에서 찾는 겁니다. 이 배열이 그 링크드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링크드 리스트에서 키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으면은 하나씩 건너가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양은 많지만 여기로 가는 거는 거의 겹치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겹치는 것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접근성이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아까 검색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키값으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가 이제 트리맵으로 이제 만약에 바뀌면 더 좋아지는 기능이 뭐냐? 이게 바로 링크드 리스트가 뭐야? 잘못 눌렀어. 꺼버렸나? 아이고. 지금 새벽이라 마탱이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괜찮나요? 이거 좀 녹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어차피 아무도 안 보겠죠? 네. 링크드 리스트가 이제 해시맵으로 트리맵으로 바뀔 때 장점은 이제 범위 검색 그리고 정렬 기능이 향상된다는 건데요. 봅시다. 네. 트리셋 트리셋이 트리맵으로 만든 건데 먼저 트리셋을 보십시다. 트리셋은 이진 탐색 트리로 구현됐다고 하는데 링크드 리스트 변형이에요. 이렇게 지금 넥스트만 있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넥스트 이렇게 단방향인데 트리노드라는 거는 이제 트리노드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어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 노드를 가리키고 오른쪽의 주소는 얘의 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제 이진 탐색 트리를 구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트리셋에 74915를 저장하면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7을 넣어봅시다. 그럼 트리셋에 7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를 넣어봅시다. 그럼 4는 7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를 넣어봅시다. 9는 7보다 크죠.
되고요. 1은 다시 7이랑 비교해서 작으니까 왼쪽, 또 4보다 작으니까 왼쪽, 그래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를 보면요, 7보다 작죠? 그 다음에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근데 4보다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 저장됩니다. 여기서 보면 단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장할수록 비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저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장점이 있으니까 쓰겠죠? 장점은 범위 검색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50보다 작은 애를 구하고 싶어 이러면은 왼쪽에 딱 잘라버리면 얘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함수인 거고요. 얘보다 더 큰 거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딱 잘라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구하면 돼요. 이게 바로 테일셋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어디 범위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सब셋인 거고요. 그리고 또 정렬에 유리합니다. 중위 순위를 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는 건데, 보시면은 10 중위 순위라는 걸 가운데 이렇게 놓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하나하나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에서 100까지 오름차순이 되죠. 이렇게 쉽게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링크드 리스트에서 범위 검색과 검색 정렬까지 한 방에 해주는, 저 검색은 아니고요. 범위 검색과 정렬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게 트리셋의 그런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이 프레임워크의 서로 발전 과정을 설명했고요. 몇 분 녹화했지? 볼 수 있나? 잘 모르겠네요.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 17분 녹화했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또 준비했으니까 해봅시다. 네. 어레이즈 그리고 컴페어러이터를 설명해보자면요. 일단 어레이즈나 오브젝트, 컬렉션스처럼 이런 게 사실 이런 것도 다 하고 싶은데 어레이즈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레이즈만 했습니다. 뒤에 s가 붙는 거애들은 배열을 다루기 편리한 스태틱 메서드를 제공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1차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을 출력하고 비교하는 함수, 다차원 배열을 비교하고 출력하는 함수, 딥이 써있죠. 딥. 그리고 배열을 복사하는 애들, 그리고 배열을 채우고, 그리고 리스트로 변환하는 애들, 변환하는 애는 이제 리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데 주의할 게 있어요. as 리스트로 반환되는 리스트는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새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로 그냥 리스트.에 다음에 얘가 발생하기 때문에 new array 리스트하고 그 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얘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배열 정렬 검색인데, 이런 sort나 바이너리 서치는 반드시 정렬된 배열을 사용해야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컴페어레이터와 컴페어러블입니다. 숫자 문자들은 정렬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보통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죠. 보통 우리가 sort하면은 알아서 다 정리해 준단 말이야. 그런 게 결국에는 이 컴페어러블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객체가 기준이 없다. 일반 객체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필요한 메서드를 정의한 게 인터페이스고요. 이런 기준이 없는 애들은 이 컴페어레이터를 쓰고, 컴페어러블은 이미 있는 애들, 숫자나 문자처럼 이미 있는 애들을 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스트링, 데이트 이런 애들은 이미 사실 이렇게 extends하고 implements 이렇게 컴페어러블을 이렇게 extend 하고 있습니다. 아니 implemen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어러블 안에 있는 컴페어 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리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같으면 0,
오른쪽 값이 크면 마이너스 1, 작으면 1을 받아내는데 결국에는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뭐 그런 거를 결정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선언부를 보자면은 인티저 클래스와 컴페어러블의 인티저 클래스에서 컴페어러블의 컴페어2를 메서드로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미 인티저 클래스는 인티저, 스트링, 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자동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봅시다. 이거 재밌어요. 스튜던트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안에 스코어, 네임이 있는데 아이고 뭐야 기준을 뭘 하고 싶냐면은 스튜던트라는 애가 있는데 소트 시키고 싶어요. 그냥 소트 시키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100점짜리 점수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다 똑같네. 100 말고 뭐 90점짜리가 있고 75점 9점이 있고 그다음에 80점 88점이 있고 ABC가 있고 뭐 킴이 있고 그다음에 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최 이게 각각 있는데 그럼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시킬 거냐 아니면은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시킬 거냐 이거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이 소트를 그러면 어리점 소트하고 딱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물어줘.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컴페어2라는 컴페어러블을 먼저 임플리먼트 하고요. 그 다음에 컴페어2를 통해서 이제 이 메서드를 이제 직접 정의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하면 이게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점수 기준이 이제 낮은 순으로 됐지 높은 순으로 됐지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달라지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단순히 그냥 점수가 아니라 학생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컴페어레이터를 구현한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컴페어레이터를 이렇게 임플리먼트 했죠. 그다음에 또 리턴이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것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컴페어2는 이제 스트링에 있는 원래 있는 이제 컴페어2라는 함수고요. 이것도 스트링도 컴페어러블을 벌레 날라더냐. 초파리. 네. 스트링도 컴페어러블을 성숙하고 있으니까 성숙을 구현하고 초파리 왜 이러지? 야. 컴페어러블을 이제 구현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컴페어에서 각각의 이제 순서대로 비교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리턴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결정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끝입니다. 끝 아닌가? 그래서 이걸 설명했고요. 이터레이터도 설명을 할까요? 이건 그냥 나중에 뭐 필요할 때 또 쓰면 되는 거니까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터레이터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해즈 넥스트가 있으면은 그 다음 거 넥스트를 불러와서 구현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맵의 경우에는 이제 컬렉션 인터페이스에만 이제 이터레이터가 이제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맵의 경우에는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트리셋이나 아니면 해시셋 같은 거로 해시셋이래 키셋 아니면 엔트리셋처럼 세트를 반환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돌리면 됩니다. 그냥 주의할 점 그냥 먼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1, 2, 3을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1, 2, 3 더하면 안 된다. 미쳤어. 지금 좀 졸려. 벌레 너무 졸려요. 미쳤네. 1, 2, 3을 더한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리스트에다가 더하면은
예외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주의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짧아 좀 짧았는데 지금 컬렉션 프레임워크 치고는 짧았는데 워낙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길게 하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많이 했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주차 예외 제네릭스 열거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 이제 자야지. 근데 제가 진짜 그냥 혼자서 하는 말인데 너무 피곤해요. 이거 말고 제가 뭐 지금 항해라는 뭐 부트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WIL도 쓰고 TIL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저번 주 팀플레이 협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다 정리해서 내려고 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거밖에 못했네요. 일단 내일이라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만 정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저번 주에 했던 거 회고하고 WIL 같은 것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